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내 이성으로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안에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은밀하게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마 고요한 밤. 세상의 화려한 조명이 모두 꺼지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지하수처럼 정체 모를 무언가의 부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목소리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 안에서 엄청난 생명력과 힘으로 꿈틀거리는 영역이죠. 20세기 심리학의 거장이자 깊은 통찰을 보여준 칼 융은 바로 이 무의식이라는 영역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융은 무의식을 단순히 잊어버린 기억이나 마음속 응어리들이 쌓여있는 쓰레기장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그는 무의식이 살아 움직이는 실체이며 우리가 평소 간과하거나 놓치고 있는 무한한 창조력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꿈, 직관, 상징들이 우리를 향해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손짓합니다. 우리는 평소 의식이 내리는 결정이나 생각, 행동이 곧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융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오직 의식뿐일까요? 아니요. 의식은 빙산의 일각, 수면 위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나머지 거대하고 깊은 본체는 바로 무의식이죠.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며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믿었던 생각과 감정, 선택까지도 사실은 조용히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의식이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야 할 적이나 유령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섬세한 동반자죠. 그곳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나의 잠재된 성격, 깊숙이 숨겨둔 욕망과 두려움까지 모두 담고 있는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연결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개성화의 여정, 즉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 온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살면서 문득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강렬한 꿈이나 이유 모를 직관, 혹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폭발적인 아이디어들. 마치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나를 이끄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말이죠. 그게 바로 무의식의 목소리입니다. 논리적인 머리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 세계로 뛰어들 용기만 있다면 인생이 단순히 계산된 결정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하고 생동감 넘치는 흐름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내면의 조용한 힘이 당신을 이끌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무의식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왜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이 우리 삶에 그토록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볼까요? 이건 단순한 심리학 공부가 아닙니다. 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초대장이죠. 꽉 막힌 이성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직관과 창의성, 깊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사는 삶 말입니다. 이 두 세계를 조화롭게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살고, 사랑하고, 창조하며 무엇보다 나다운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요. 여러분의 마음을 거대한 바다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표면에서 일렁이는 가벼운 파도. 그게 바로
의식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인지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다루는 그 작은 영역이죠. 하지만 그 수면 바로 아래, 바다의 깊고 깊은 곳에는 눈으로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무의식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빙산의 아래쪽, 전체 마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의식은 그저 물 위에 떠있는 작은 배 한 척일 뿐이죠. 작은 배는 의식이고 밑에 깔린 깊은 바다는 무의식입니다. 그곳엔 보이지 않는 해류와 미지의 비밀, 어두운 구역도 있지만 동시에 생명의 원천도 담겨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억눌린 욕망과 잊힌 기억들이 모인 저장소라고 본 것과 달리 융의 시각은 훨씬 입체적이었습니다. 융은 훨씬 더 폭넓고 깊은 시야를 가졌죠. 무의식은 단순히 버려진 기억의 창고가 아닙니다. 창의성과 직관, 그리고 집단적 지혜가 자라나는 기름진 토양이죠. 그곳엔 개인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존재의 순수한 본질과 맞닿아 있는 원형 아키타입스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살면서 아이디어가 번뜩이거나 왠지 모를 직관이 길을 알려주거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이미지의 꿈을 꿨을 때 그 차이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건 바로 무의식이 당신에게 당신조차 몰랐거나 외면하고 싶었던 또 다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개인을 넘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의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영웅, 어머니, 그림자, 빛. 이런 원형적인 이미지들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꿈, 예술, 문화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며 우리에게 말을 걸죠. 우리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조용히 길을 안내하는 동료처럼요. 의식이 우리 앞길을 비추는 작은 손전등이라면 무의식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웅장한 어둠입니다.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직 캐내지 못한 무궁무진한 보물들이 숨어있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어둠에 귀를 기울이고 연결될 때 억눌려 있던 창조의 힘이 폭발하듯 솟아오릅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당신을 직관과 감정의 깊은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죠. 무의식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세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 노를 젓는 외로운 항해자가 아닙니다. 내면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모험가가 되어 내 안에 다채롭고 풍성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죠. 물론 그 길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나의 그림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그렇게 무의식과 맞서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해지고 진정한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창의성과 직관, 나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어줍니다. 의식이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협력하기 시작하면 딱딱한 이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내면의 예민한 감수성과 지혜를 더해 더 유연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신비로 가득 찬 우주라는 사실을요.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대립하는 요소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완전하고 더 깊고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PP 1, 2. 그러니 이제 당신의 마음을 현재의 좁은 생각이라는 틀 안에만 가두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와 하나가 되어보세요. 이름 모를 해류와 아직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는 원형의 이미지들을 마주하세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조용한 위험이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성만 앞세우며 내면의 깊이를 잃어버리는 일이죠. 모든 게 기계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할 때 삶은 색깔과 소리를 잃어갑니다.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그 섬세한 떨림들이 사라지는 거죠.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게 서서히 영혼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결국엔 자기 자신조차 낯설게 느끼게 만듭니다. 매일매일 숫자와 목표에 쫓기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바쁘게 움직이고 계획하고 계산하느라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죠. 하지만 밤이 되어 화면을 끄는 순간 마음속에 웜하니 뚫린 거대한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난 왜 이러고 사는 거지? 묵직한 질문이 고요 속에 울려 퍼지지만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그저 돌아가는 기계처럼 공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성으로만 점철된 삶은 감정의 색채가 빠진 단색화와 같습니다. 감정은 살아있는 생동감이 아니라 그저 처리해야 할 데이터나 정해진 반응이 되어버리죠. 매일이 똑같은 노래가 반복되는 지루한 레코드판처럼 느껴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조금씩 옅어집니다. 내면의 미세한 울림을 듣지 못하고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겉으로는 성공하고 불을 쌓아도 마음속은 텅 비어버리는 역설을 겪게 됩니다. 사회적인 인정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도 가장 소중한 것, 즉 나 자신과의 연결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가장 큰 상실입니다. 그 뿌리 깊은 연결 없이는 아무리 높은 성취를 이뤄도 속빈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비유하자면 땅 위에 높이 솟아있지만 정작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큰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잎이 푸르게 보일지 몰라도 바람이 조금만 거세게 불거나 가뭄이 들면 나무는 금세 시들어버리죠. 이성만이 지배하고 마음이 소외된 삶도 똑같습니다. 내면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지속 가능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시련을 마주하는 태도까지 뒤흔듭니다. 오직 이성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쉽게 경직되고 유연함을 잃으며 금세 스트레스의 늪에 빠지게 되죠. 감정은 억눌리고 창의성은 가로막히며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바로 무의식과의 연결,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신비로운 영역과의 접속이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성과 감정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더 온전하고 생동감 넘치는 존재가 되어 삶의 매 순간 속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색채 가득한 영혼을 지닌 인간이며 말로 다 하지 못한 수많은 꿈과 아픔, 그리고 갈망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이성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삶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어두운 부분, 그동안 외면해왔던 감정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 주변 사람들, 그리고 광활한 우주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의 삶은 더 이상 메마르고 단조로운 나날의 반복이 아닙니다. 희로애락의 선율이 어우러져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채우는 한편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될 테니까요. 이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심장과 직관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지 머리의 계산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비상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오직 온몸으로 온전히 느껴야만 하는 그 내면의 승화 말이죠. 창조적인 여정이나 자아탐구의 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문득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지는 듯한 통찰의 순간이죠.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구치고 마음의 한계가 무너져 내리며 사고가 확장되는 그 찰나 말입니다. 특별한 점은 이런 순간들이 오직 이성적인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깊게 맞물릴 때 비로소 탄생하죠. 의식과 무의식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조용히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창조적 에너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해방됩니다. 더 이상 억지스러운 노력이 아닙니다. 직관과 꿈, 그리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었을 때 흘러나오는 물 흐르듯 유연하고 부드러운 영감의 흐름인 것이죠. 한밤중 꿈속에서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관이 길을 안내해주거나 혹은 고요한 순간 흩어져 있던 생각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의식과 깊은 지혜와 잠재된 힘을 품은 무의식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생생한 증거죠. 바로 이 교차점이 날카로운 직관을 만듭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를 꿰뚫어보는 섬세한 감각 말입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를 최선의 결과로 이끌지 직관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직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저장고 안에 쌓인 수많은 지식과 감정, 경험의 결정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힘만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역이죠. 이러한 통합은 결정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내릴 뿐만 아니라
이성과 감정이 모두 존중받고 경청되는 충만한 삶의 상태로 여러분을 이끌어줍니다.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이성적인 나와 감정적인 나로 쪼개져 갈등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생동감 넘치는 하나의 매끄러운 흐름이 되죠. 여러분은 모든 결정과 행동마다 균형과 조화, 그리고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술가, 과학자, 성공한 기업가들이 증명해온 사실이죠. 이들은 모두 중요한 순간에 통찰의 빛, moment of insight을 경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그 찰나를 말입니다. 위대한 발명품이나 예술 작품, 탁월한 비즈니스 전략이 그런 무의식의 순간에서 시작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손을 맞잡고 직관이 길을 안내할 때 비로소 길은 열립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직 이성으로만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긴장하게 된다는 것을요. 반면 무의식의 인도를 믿기 시작하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비상하게 됩니다. 무의식은 회피해야 할 어두운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을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자유와 새로움, 영감을 주는 창조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백지 앞에 선 화가라고 상상해 보세요. 의식은 손에 쥔 붓이 되어 정확한 획을 긋게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그 그림에 생명력과 영혼을 불어넣는 색채이자 감정이며 잠재된 힘입니다. 이 두 요소가 어우러질 때 당신의 삶이라는 그림은 논리라는 밑그림 위에 감정과 무한한 창의성이 더해져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러한 통합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감과 현존을 선물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파편화된 채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온전하고 가득 차 있다는 충만함을 느끼게 되죠. 걸음마다 내면의 동의가 따르고 모든 결정은 이성과 마음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했던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든 존재를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꽃 피우는 과정이죠. 그것이 가능해질 때 삶은 차가운 머리로만 돌아가는 단조로운 기계가 아니라 이성과 감정, 직관이 어우러진 교향곡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면의 무의식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순간이 있었나요? 다채로운 꿈,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마음의 소리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창조와 깊은 연결의 세계로 이끄는 거부할 수 없는 다정한 초대입니다. 그 연결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단순한 이성의 조종자가 아니라 삶을 예술처럼 빚어내는 탐험가가 될 것입니다. 모든 내면의 요소를 조화롭게 아울러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내면 깊은 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 말입니다. 무의식은 창의성과 직관, 세련된 지혜가 싹트는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닿을 수 있을까요? 일상의 소음 속에서 그 고요한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의미를 지닌 행동들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꿈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상징과 풍부한 이미지로 가득한 꿈은 무의식으로 향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결에 사라져가는 희미한 기억들을 몇 분만이라도 기록해 보세요. 기이한 상징들, 찰나에 스쳐간 감정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곧바로 판단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종이 위에서 꿈이 하나의 작은 이야기처럼 살아 움직이게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패턴과 당신을 이끄는 미묘한 신호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도 서서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꿈 일기는 단순한 분석 도구가 아니라 당신과 내면 깊은 곳 사이에 세련된 대화입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자기 자신과 연결되게 돕고,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죠. 모든 꿈은 당신이라는 인생의 전체 지도를 완성하는 소중한 조각이 됩니다. 또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악기를 연주하든, 어떤 제한이나 평가도 없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때, 여러분은 무의식이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즉흥적인 아이디어와 원초적인 감정, 잠재되어 있던 이미지들이 솟아오르며 무한한 영감을 선물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자유롭게 거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성이라는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자유와 신선함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유로운 창작은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법일 뿐만 아니라 묵묵하지만 가장 충실한 내면의 동반자인 무의식과 깊이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연을 경험하고 명상을 하는 것 또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이 가라앉아 더 넓은 시야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광활한 하늘을 마주하거나 새들의 노래를 듣거나 살랑이는 바람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조화를 경험합니다. 그런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현재에 온전히 머물게 됩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과 혼란을 뒤로하고 무의식이 맑은 시냇물처럼 마음을 흐르게 하는 것이죠. 천천히 의식적인 호흡을 하는 명상은 생각과 감정을 휩쓸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명상은 당신 내면의 깊은 곳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명상을 통해 이성의 긴장을 완화하면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확장된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칼 융이 정말 공을 들였던 특별한 기법, 바로 능동적 상상, active imagination, 즉 내면과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거창하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저 내 무의식 속에서 피어오르는 이미지나 상징들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죠. 마치 내 마음속을 여행하는 탐험가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보여주는 인물들, 장면들, 혹은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하며 대화하다 보면 그동안 몰랐던
내 마음의 깊은 의미나 숨겨진 모습, 그리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놀라운 잠재력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런 내면의 대화는 단순히 나를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나를 치유하는 여정이자 무의식과 조금씩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게 내 자신과 믿음직스럽고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사실 무의식과 연결된다는 건 아주 멀리 있거나 신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깊고 진실한 내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강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겉보기엔 서로 전혀 다른 길을 흐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 만나야만 비로소 거대한 바다를 이룰 수 있어요. 이성이라는 강이 가진 그 명쾌하고 날카로운 논리,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강이 품은 그 신비롭고 창의적인 넓은 세계가 하나로 합쳐질 때 상상도 못할 만큼 풍요롭고 깊이 있는 내면의 힘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바쁜 일상에 휩쓸려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석하고 계획하는 이성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곤 하죠. 그러느라 우리 안에서 뜨겁게 뛰고 있는 심장, 그리고 조용히 숨쉬고 있지만 누구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 영혼의 소리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스스로 무의식과 하나 되는 것을 허락해 보세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층위가 열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채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릴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남겨진 참 귀한 선물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 가지 면이 섬세하게 어우러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조각들이 비로소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바로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일심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